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죠. 뭐 바빠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응책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좀 예상을 좀 해주신다면. 저는 근데 변호인단의 상태를 보니까 이 백방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 전술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제 생각엔 재판 진행하는 데 의미가 없다는 수준이거든요. 지금 탄핵 재판에서는 거의 나 제발 탄핵해주세요 수준이에요, 거의. 계속 자백해. 그러니까 자백하고 애초에 이 법률적 방어 전략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저는 형사 재판에서도 그렇게 큰 방어 전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이제 내란죄는 그 목적성을 부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란 목적으로 한 일은 아니다. 계몽용이다. 네네. 경고를 주려고 한 거다. 이런 얘기는 전부 다 목적성 부인하려고 하는 얘기라서 지금 탄핵 심판정에서 나오는 진술이 형사재판정까지 비슷하게 나간다면 형사재판에서도 목적성을 부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책임을 야 김용현이 한 거지 누가 한 거지 하고 계속 아래로 넘기는 식의 거기는 이제 그 중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사재판정은 굉장히 구차한 변명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탄핵 심판정은 굉장히 당당한 것 같이 정치 선동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두 개를 구분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투트랙으로 갈 가능성이 예, 있다. 예전에 히틀러가 폭동을 일으켰다가 구속되고 나서 그걸 정치의 선동의 자료로 만들어서 기사회생했지 않습니까? 책도 그걸 쓰고. 이용해서. 지금 네 그렇죠 나의 투쟁. 나의 투쟁. 지금 그 비슷한 현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계속 극우 세력들한테 응원한다, 고맙다, 또 폭동을 마치 일으켜달라고 호소하는 것처럼 하고 있고 지금 본인이 자백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뭐 윤석열 대통령 멍청하다, 무식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 오랫동안 법률가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은 이것이 정치적인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저 이제 김성욱 사실 의원님도 이제 법률가시니까 김성욱 의원님도 이제 얘기를 또 궁금해하시는 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사실 뭐 제가 드리는 말씀 저희 당 뭐 주류적 의견과는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건 뭐 말씀 안 해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형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범죄입니다. 내란 수괴죄는 뭐 정말 재판 절차 협조를 한다고 해서 무기징역을 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로 간에 계산이 다 맞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적 판단으로서는 이길 방법이 없는 재판. 그러면 본인이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뭉치는 역할의 중심적 역할을 하면 저희 국민의힘에 또 이 강성 지지층을 이용하려는 또 정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과의 서로 간의 니즈가 맞는 거죠. 그러면서 지지층 단합 효과를 내고 이것이 다음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러면 거기서 또 다른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무결점을 지켜야 돼요. 무결점을 지켜야 되니 어떤 증거가 들어오더라도 나는 아니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지층을 모아야 되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법률 재판이 아니라 정말 지극히 정치적인 재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더 하자면요. 전 이렇게 흘러갔을 때 국민의힘에 대형 폭탄 터질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갑자기 윤석열 통한테 이렇게 쌍권총이 가가지고 막 문안도 드리고 하면서 받아드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야 어떻게든 대선 이겨가지고 나 사면시켜라. 그걸 계획하고 있겠지. 이게 나오는 순간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경선을 이길 것이냐 본선을 이길 것이냐. 일단 윤석열을 끌어안고 대선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봐봐요. 아니, 이번에는 국민의힘은 네.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 만약에 탄핵 인용되면 연속 탄핵이 되거든요. 사실 후보 안 내야 됩니다. 대통령 후보 안 내야 돼요. 제일 좋아하시네. 맞죠? 동의하죠? 후보 내면 안 돼요. 후보 내면 안 돼요, 사실은. 둘이 악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의견 일치할 때는 이렇게 또. 예. 아니 그런 말이죠. 여기서 사실 이제 우리가 이게 녹화 날짜가 이제 일요일에서 그런데 사실 이제 그 4일로 예정되어 있는 5차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진우하고 이제 여인형 또 이제 뭐 사령관들은 지금 군 검찰 조사에서 얘기들이 지금 흘려 나오고 있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불리한 그런 진술들이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사실 이제 국회에 이제 증언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시켰다.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싹다 말이에요. 정리해라. 자, 그래서 이날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좀 그날의 상황을 좀 미리 좀 예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저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수계 옆에 이제 협력자가 되어도 엄청난 처벌을 받는 것인데 재판부에 최대한 이제 협조하는 모양새를 보여야 될 것이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놀랐던 게 뭐냐면 홍장원 처장이 했던 증언들의 상당수가 제가 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화법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싹 다 잡아넣어라 이런 거. 네, 화법이 딱 맞아 들어갑니다. 왜냐면 예전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 처음 봤을 때 그 부정선거에도 인천지검 시켜 싹 다 잡아넣으려고 했는데 이런 표현을 썼다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거의 비슷한 화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잘하는 사람이라면은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데?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녹취가 있고 이런 상황 아니다 보니까 이게 공방이 굉장히 가열되겠죠. 세 분이 나오는데 이진우, 여인영, 홍장원. 이제 홍장원 전 1차장은 네. 별로 걱정을 안 해. 보니까 굉장히 단단하신 분이더라고. 그다음에 기억력도 굉장히 특출하시는데 그다음에 다시 대통령한테 전화가 온 시간이 언제입니까? 8시 22분에 통화를 한 이후에 국정원 청사로 돌아가서 그리고 얘기하고 있는 중에 10시 23분에 비상계엄이 일어난 부분을 TV로 보고 그 후에 한 30분 정도가 지난 10시 53분 정도에 대통령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시간, 장소, 그 당시 분위기 이런 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 스파이 넘버 네. 2인데. 그러니까 멘탈이 괜찮아. 근데 이진우, 여인영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가기 전에 멘탈을 정확하게 붙잡고 가야 된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를 들어보면 액면에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럴 수 있는 분이거든요. 눈 쳐다보면서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뭐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한 말을 그냥 앞에서 부인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그러면 사람이 당황을 합니다. 당황해가지고 내가 잘못 생각했나? 라고 멘탈이 흔들릴 수 있어요. 기억과 멘탈이. 그래서 꼭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 한번 읽어보시고 반드시 멘탈을 잘 잡고 가셔야 됩니다. 정의는 계엄 당시 대통령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고 그다음에 그것은 더 이상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형사재판에 관한 사항이라 제가 진술을 자세히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싹 다 잡아들여를 어떤 의미로 이해하셨습니까? 말뜻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그럼 우리 변호인께서는 그 별명 10여 명의 명단을 제가 지원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검거 지원을 요청했다라고 그럼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안 쓰고 검거 요청이라고 썼어요. 이 말은 다르잖아요. 검거를 요청한다는 건 국정원에서 검거를 진짜 한다는 얘기고 제가 이제 공문서를 작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한 메모지 않습니까? 메모를 왜 작성해놨어요? 제가 나름대로 그 상황을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해 놓은 거죠. 그럼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죠. 예, 정확하게 기재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간첩들 싹 다 잡아들이라 라고 말했다는데 증인의 말과 다른데 어떤가요? 대통령님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십니까? 증인에게요. 저한테요? 네. 뭐 일부 유사한 내용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기억하는 부분하고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그 사건을 보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그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그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오늘의 헌법재판소의 이 심판, 이 법정이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굳이 왜 거짓말하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라는 부분을 느끼게 됩니다.